김광석, 김현식, 이선희,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뮤지션들이에요. 안녕하세요. K-인플루언서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별성 있는 컨텐츠 소재 찾기.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일단 소재를 찾고 이제 이야기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보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작업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체계적인 방식으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재를 발굴할 때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뻔한 컨텐츠와 뻔하지 않은 컨텐츠, 이 두 가지가 뭐가 좋고 나쁘다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뻔한 컨텐츠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스타일로 바꾸면 얼마든지 새로운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뻔하지 않은 컨텐츠, 완전히 새로운 소재를 찾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누군가가 많이 해놓은 컨텐츠여도 이걸 어떻게 내 식으로 변화를 한번 가져볼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뜨고 있는 유행을 좀 타는 컨텐츠와 지금은 주목을 못 받아도 오래오래 언제든지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예요. 음식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어떤 음식은 지금 당장 굉장히 트렌디한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을 내가 뭐 먹어본다든가 소개를 하면 막 관심을 가지니까, 예를 들면 BTS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을. 그러면 그게 지금 당장 관심을 막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어떤 한국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식으로 어떤 뭐 요리를 한다든가 먹방을 한다든가 해놓은 컨텐츠는 지금 당장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아도 언젠가 BTS가 그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유행을 타는 컨텐츠만 만드는 것도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또 그 컨텐츠는 생명력이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기획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세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컨텐츠와 나만 할 수 있는 컨텐츠, 누구나 하지 못하는 컨텐츠를 내가 또 발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컨텐츠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조금만 틀어주면 나만의 독보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색깔을 컨텐츠에 많이 집어넣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출연을 하거나 목소리라도 들어가면 나만의 컨텐츠가 되기 훨씬 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총 5가지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어떻게 소재를 찾으면 좋을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K-팝입니다.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K-팝 정말 많이 듣고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노래를 커버할 수도 있고요. 또 노래에 대한 어떤 리액션,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하는 컨텐츠죠. 또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노래를 나만의 방식으로 또 연주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소개를 해주거나 그 노래에 대한 어떤 나만의 방식으로 리뷰를 해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해서 또 단순한 컨텐츠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뻔하지 않은 컨텐츠의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면,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한국의 문화도 모르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 노래를 들려준다거나 한국의 뮤지션의 어떤 영상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도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는 거죠. 저도 만약에 다른 나라의 음악을 제가 좋아서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 음악을 들려줬을 때는 반응이 또 완전히 색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최신 노래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BTS나 이미 유명한 싸이, 블랙핑크, 뭐 이런 뮤지션들의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김광석, 김현식, 이선희,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이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많이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 뮤지션들은 한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유명한 한국의 뮤지션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노래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소개를 해주거나 여러분들이 또 커버를 한다거나
이러면요 독창적인 컨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직접적으로 플레이하는 거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노래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야겠죠. 노래를 내가 부르면 그거는 직접 넣은 게 아니라 좀 나만의 방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그 리메이크로 좀 인정을 해주는 노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K-팝을 재료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장소를 좀 특이하게 해보는 것도 좋죠. 여러분의 동네에서 뭔가 골목길 같은 곳에서 한국 노래를 부른다던가 거기에서 뭐 댄스를 춘다던가 하면 여러분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K-푸드. 이미 알려진 한국 음식들 많습니다. 비빔밥, 불고기, 삼겹살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순대, 곱창, 냉면, 팥빙수 이런 음식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이런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또 서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들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해보고 한국 음식을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개도 해주고 리액션을 또 한번 담아보고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재밌는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 있는 한국 마트라던가 한국 식당 이런 곳에 가서 그 문화를 좀 체험해보는 이런 컨텐츠도 좋겠죠. 한국에 올 수 있다면 한국에 와서 또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이제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도 이 한국과 관련된 이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들을 좀 체험해보는 컨텐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K 컨텐츠. 뭐 K-팝도 K 컨텐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K-팝은 워낙 좀 부피가 크니까 제가 따로 뺐고요. K 컨텐츠의 뭐 드라마나 영화, 웹툰, 책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컨텐츠들도 역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에 집어넣으면 저작권 침해 때문에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서 나의 리액션을 담는다거나 또는 내가 다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직접 그 컨텐츠를 넣지 않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알려진 K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전원일기, 수사반장, 야인시대, 허준, 한국인이라면 한 30대 이상이라면 다 아는 옛날 드라마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 컨텐츠에 관심이 많다면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아마 파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 못 구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플레이스입니다. 한국의 여행지, 뭐 명소, 카페, 맛집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너무 뻔한 장소는 이미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직접 한국인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한국 친구에게 뭐 좀 추천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SNS상에서 랜덤 뭐 화상 채팅도 가능하잖아요.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한국인들만 아는 그런 플레이스들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소개해달라. 직접 체험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직접 가볼 수 없다면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여행을 할 때도 이 투어 프로그램에서 소개해주는 장소들은 이미 또 알려진 장소들이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좀 서치해서 그런 곳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거 이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랭귀지입니다. 한국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드시려면 한국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좋아하는 어떤 해외 컨텐츠가 있다면 그 언어에 대해서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좀 공부하는 이런 컨텐츠도 좋고 이미 한국어를 좀 잘 할 줄 아신다면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국어를 쉽게 가르쳐주는 컨텐츠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지금 직접 구사하기가 어려우시면 요즘에는 동시통역이 가능한 이런 제품들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번역률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랭귀지를 소재로 컨텐츠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소재로 컨텐츠를 만들 때 남들과는 좀 다른 나만의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소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